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한 15km 정도 걸어 다녔어요. 양동초등학교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 양동미술초등. 저는 안강에 사는. 그래요? 네. 양동미술촌 네,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안강에 나왔습니다. 안강 여자고등학교. 예, 근데 고등학교는요 어디 나왔냐면요 대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고, 하면 대고. 예, 아세요? 대고. 하면 대고. 예. 하면 되고. 대고. 아이고. 잘 모르세요? 네. 우리 이러잖아요. 그 학교는 없어요. 하면 대고가. 하면 되고. 하면 없어요. 되고. 근데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뜻으로 제가 학교를 제가 스스로 하면 되고 나왔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요, 저는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귀신 때려 잡는 해병대. 그 귀신 때려 잡는 해병대보다 더 무서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별이대고입니다. 들이대. 예, 저는 대학교는 들이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들이대입니다. 무명한 데 나오시면 안 그죠? 내가 먼저 괜찮아.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나가서 크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강의는 거의 안 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신영일 사장님, 신일영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에 제가 러브 그룹 아시죠? 우리 그룹. 예. 근데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차분하시고 너무 이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죠.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PM이란 오늘 강의를 할 건데, 강의라기보단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이제 적어놓은 거 보면 나는 항상 내가 창시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방자로 충분하다. 맥도널드 가맹점 주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요즘은 가맹점도 많잖아요. 내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그걸 잘 선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게요. 저희 스토리를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 PM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왠지 직장 다니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직장 다니면 내가 거기에 그냥 종속이 돼서 제가 그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사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 저는 정해진 것밖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싫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결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장님 돈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근데 엄청 벌었는데 저한테 오는 돈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나중에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직장 다녀서 꼬박꼬박 다녀도 딱 정해져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30대에 제가 강호동 체인점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강호동 체인점 좀 알아주는 체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해서 한 3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또 이제 저는 뭐 제가 잘나서 이런데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또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45세가 딱 되면, 제가 그때 35세였나 봐요. 45세가 되면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겠다. 월 한 300, 400 받아서 연금으로 내가 진짜 일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해서 연금을 넣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호동에서 조금씩 팔아서
하루 찍는 거 있죠. 이렇게 한 테이블 팔면 여기 넣어서 요거는 내 목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한 10년 하려고 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연금을 냈어요. 300만 원 증여금을 10년 넣고 이제 그 기다렸다가 봤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가게를 관두게 됐습니다. 또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택배 여기 있죠. 택배 회밀리 택배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택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홈쇼핑이 막 이제 열릴 때였어요. 2000년도니까. 그래서 그때 택배를 하면 내가 하는 만큼 버니까.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이 PM을 만난 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거.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걸 여기서 다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네트워크였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제가 그 강노동 하고 있을 때 우리 이모가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너무 빨랐죠. 2000 그죠? 이제는 집에서 이제 네가 필요한 걸 다 시키고 그리고 차도 인터넷, 보험도 인터넷.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제 강동 간두고 패밀리 택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뒤에 보면 이제 보험도 했었는데요. 보험을 할까 택배를 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그때 3학년, 5학년이었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막 패밀리 택배는 메이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몸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삼성생명 하면 좋겠다. 삼성생명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고 그리고 선전도 다 해주니까 엄마가 삼성생명을 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생명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은 한 3년 했는데 저걸 하면서 저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네트워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잘만 하면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잘 살겠구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왠지 사람 자꾸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었습니다. 3년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딸이 30살인데 참 마음이 아프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전국 방 곳곳으로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이란 일명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꿈을 먹고 살아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내가 지금 아니어도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최선을 다하고 제가 어떤 주의냐면 뭐든지 할 게 최선을 해보고 아니면 안 두자. 최선을 하지 않고 간뒀는데 그게 잘 되면 너무 아쉽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못해서 아쉬움은 남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최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뒀기 때문에 후회는 안 되고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 생활화 다 됐잖아요.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투자금도 없고 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네트워크한다고 방방곳곳을 다 다녔더니 이제 완전히 돈이 없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거의 뭐 전기도 끊겨봤어요. 또 사연이 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제 내가 돈이 없어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택배를 잠깐 하고 있을 때 계속 콜이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삼성생명 한번 해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언니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그래서 영업도 좀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남한테 또 권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아이가 굶고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만 받으면 돈을 준다 그래서 교육만 받으러 갔는데 교육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을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여기서 3개월만 살아남으면 나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아이를 밥을 때를 걱정해야 되고 학원 그렇게 보내는 걸 못 보내고 하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생활 들어갔어요. 그때 신용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다 회복하게 해주셔가 했었는데 저는 삼성생명 15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 보험 마감을 하는 거는 내 마감이지 고객 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이렇게 말일날 고객한테 가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보험을 내 가족이 여면 어떤 보험을 열 것인가 생각해서 진짜 고객한테 맞는 보험. 그래서 인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단계를 해서 다 배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저는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가지 가진 재주 가진 사람 굶어 죽는다. 저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회사에서 주는 그 DB만 가지고 15년을 일했습니다. 전화하고 DM 보내고 전화하고 DM 보내고. 그래서 보험은 10년 만에 받아도 어떻게 해요? 처음 받는 겁니다. 제가 보험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바닥도 가보고 돈도 벌어보고 제가 강원도 할 때 돈 좀 많이 벌었거든요. 질 때는 카드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보험 받으러 갔더니 너가 10년 하면 내가 보험 이어줄게. 그래 네 하는 거 보고 그래? 알았어. 내 10년 할 때 다시 올게. 그랬는데요. 10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받았죠.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5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연금을 내어라고, 지금은 저한테 이제 연금을 내어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노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젊었으니까 노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분들이 지금 55세, 65세, 7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하다고 이 덕분에. 근데 하다가 보니까 연금이 이제는 최저 보장이 없어졌고 그때 물가에 따라서 이제 주니까 이 연금을 내가 권해서 고객이 이 연금을 믿고 있다가 연금을 타려고 하는데 연금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저는 제가 좀 보험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종신보험 가장에 이제 요것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열 때는 자식 미리 넣어줘서 이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한창 돈 들어갈 때 되면 엄마가 한 10년 넣어주고 아들이 한 10년만 넣으면 이제 재정적인 안정이 이제 된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넣어줘라. 보험을 15세 때 넣어주면 가장 싸다. 이러면서 권했었는데 이제는 한 15년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애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종신보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가 판매를 해서 나는 수익을 얻는데 고객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 분식점이 꿈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학교 앞에 분식점 따뜻하게 오뎅 있잖아. 오뎅 맞나? 어묵 하고 이렇게 분식점 아줌마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나중에 크면은 저런 분식점을 한 개 해서 사람들은 밥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 감동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꿈을 이루었어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독일 인덕션 대리점이라고 보험을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약간 사춘기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MDRT는 월급을 좀 받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돈 버는 거는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애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돈 번다고 애를 핑계 쳐놓으면 제가 큰 애들 그렇게 해봤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내가 그러면 보험을 하지 말고 애를 케어를 하자. 그래서 계속 애하고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월급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 받던 게 300만 원 받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람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저를 컨택을 했어요. 독일 인덕션 대리점 할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그때는 저는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이제 그 보험을 못 하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걸 할 그거는 안 됐는데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요러면 이제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저 파이토케미칼 하면서 인덕션 대리점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험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게가 막 죽어가는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저 가게를 살려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조건이 좀 좋았는데 저걸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야 되겠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절대로 돈을 빌리거나 그 빚을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왜냐면 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친구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나는 영업했으니까 너는 투자를 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래갖고 이제 인덕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 인덕션 하면서 제가 PM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인덕션을 2019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2월 달에 시작했는데 4월 달에 PM을 만났습니다. PM을 만났는데 요렇게 제가 이제 인덕션을 하면서 저 보이죠? 이제 파이토케미칼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런데 이걸 하니까 이제 PM을 누가 소개시켜주러 갔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제 저기 보면 파이토케미칼 이제 이 클래스를 한다고 저 분이 중간에 계시는 분이요. 요리사신데 파이토케미칼 요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요리면 200만 원 주고 제가 요리 배우려고 초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PM에서 와서 이러는 거예요. 과일 야채 이거 많이 먹으면 암 걸리는데 왜 이런 걸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좀 거칩니다. 미쳤나? 과일 야채 먹는데 왜 암이 걸리느냐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땅이 다 죽어가고 미네랄이 없고 아시죠? 들으셨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뭐를 했냐면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럴 때 한창 TV에 해독 주스 박찬영 한의사하고 나와서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보내고 나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약간 해독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갈고볶고 하지 말고 파워 칵테일 한 잔만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용감 무식합니다. 그리고 더리대 출신 맞습니다. 제가 2019년 아까 봤죠? 2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을 해가지고 4월, 6월 달 6월 달에 저 PM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받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먹었더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좀 쫓아보내기 싶어서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사업을 하라고 권하길래 그럼 좋다고 우리 목사님 하라고 할게 그 사람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 뭐 무당 이야기하고 정제 이야기하고 이러길래 그래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목사님만큼 똑똑한 분 없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는 보여줘야 믿고 그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해도 뭔가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전단지가 저기 있는데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펴놓고 그분이 디바이스를 한 잔 딱 먹이면 드시게 하시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걸 안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왜냐면 교회에 엄청 가장자상 많이 옵니다. 하다못해 암이 동기청정기도 그냥 서라고 갖다 주고요. 허블라이프도 허블라이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애 터지게 해도 안 되는 애터미도 많이 갖다 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에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또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시면서 한 잔 드시고 그냥 전단지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드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요. 이거 독일 겁니까? 우리 독일 전단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랬더니요.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명이. 독일 거면 하세요. 왜냐면 그분 또 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좋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왜 독일 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독일은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독일은 의료 기술이 아주 발달되고 앞서가는 나라다. 독일은 생체 실험한 나라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그냥 무너진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한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은 명품이 많은 나라다. 독일은 차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휘슬러나 이런 거 다 이야기해서 기술이 뛰어난 나라다. 그리고 독일은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후세대를 위한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던 걸 역으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서 아예 너무 고맙다고 파워 칵테일하고 티바이스하고 세 개를 선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안 받는다고. 목사님은 이제 그냥 받는 거 싫어하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느냐고, 왜 목사가 밥을 사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감사하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목사님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이제 개척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감사하게 먹겠다.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달쯤 돼가지고 제가 6월 25일에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에 7월 달에 저를 불렀어요. 그분을 좀 데리고 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등록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등록해서 먹으면 사겨 먹는다. 물 좀 먹을게요. 그때 목사님이 사겨 먹는 건 상관없다. 이걸 먹으면 우리 집사님한테 도움이 되느냐고. 네,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체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그때는 3시에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면 비몽사몽으로 어떤데 팬티만 입고 나올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서랍에 그 두통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저희들 알아요. 그걸 또 무식하면 용감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목회하시고 이제 힘드시니까 커피 믹스 커피를 계속 그러셨어요. 믹스 커피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그 목사님이 믹스 커피 좋아한다고 맨날 가면 이제 믹스 커피를 사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시면 그걸 태워 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걸 드시고 나니까 너무 개운해서 새벽 기도하는데 힘이 막 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싶긴 한데 등록해서 먹었어. 그때 우리 목사님 용돈이 30만. 돈이 없어서 우리 사모님은 일을 하고 다니셨고, 그래가 몰래 이제 사모님은 다단계라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저보고 오라 그래갖고 목향실에 가고 비밀로 사겠어요. 그리고 알면 그 이제 또 좀 깐깐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집사님 들어오세요. 내가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한 달 정도로 권사님을 계속 드린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드렸고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모님한테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내가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변하니까 사모님도 변하신 거예요. 그럼 요즘 사모님 뭐 완전히 팔자 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교회 얘기도 되죠? 네. 다 성도들 다 목사님 연세가 얼만데요? 목사님이 이제 66년생이세요. 제가 67년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화 오셔가지고 집사님 이거 혹시 이 오너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예 그럴걸요 이래서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게 다 성경적이래요. 맞아. 왜냐면 이 만나 파워 칵테일은 만나 고운 가루 하늘에서 내려주는 아주 고운 가루 그리고 또 이게 그 액티바이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산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리스트레이트는 제가 아직도 저기 그 이제 쉬게 하시잖아요. 푹 잠을 자게 하니 그거는 리스트레이트는 회복 복원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3종이 딱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 자꾸 목사님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아직은 자꾸 돼요. 그래서 이건 3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대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머리에 두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사람 살립시다. 우리 교회 전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이 PM을 하나님 위에 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PM을 사람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해라 했더니 우리 파트너가 하나 오더라고요. 언니 왜? 솔직하게 말해봐라. 진짜 사명감 맞나? 아니 돈 벌러 가잖아. 아니 사명감이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명감이 아니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덕션 사업을 2월달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2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에 만나서 12월달에 제가 6천만 원이라는 6천만 원, 8천만 원 들었겠네요. 빛을 내가 있는 그 인덕션을 그대로 10월 다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고 제가 2020년도에 2월달에 우리 요거만 한 요런 샵을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이제 인덕션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 거기는 수입이 없어도 월 100만 원씩 주고 있었고. 근데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살리는 일 같아서. 그래서 그걸 트럭을 싣고 집에다가 제품을 갖다 놨더니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사간다고 하다가 이 인덕션을 그래서 그걸 돈이 없어서 원가 이하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게를 얻을 돈이 없어서 누가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요. 점검을 걸으라고. 그래서 월세는 제가 다 내고 인테리어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믿었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갚았습니다. 근데 개업 제가 그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군가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고생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픈해가 우리 목사님 이제 개업식에 이제 그 설립할 때 이제 그 이걸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 분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집사님, 여러분 오늘이 이제 여기 개업을 하는데 오늘이 기쁘겠습니까? 지금이 기쁘겠습니까? 시에 가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어떤 때가 기쁠 것 같아요? 지금이 기쁘겠어요? 시에 가서 기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시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때는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이 기쁜 거라고 그때 감사한 거라고. 2년 후에 옮길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좀 그렇지만 또 믿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아멘 그러고 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있잖아요. 딱 2년 만에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꿈을 꾸라 그래요. 꿈 꾸니까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간절하면 다 이루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사천 건물을 제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건물 꿈꾸기 전에 제가 김성호 그 저기 뭐지 돈의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나올 텐데. 그죠? 김승호. 예. 그분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건물을 막 찍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뭐지? 하면서 가가 찍어봤는데 그때 스타벅스 하던 자리인데 월 600달러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러면서 찍어놓고 삼성생명에서 제가 건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삼성생명 밑에 지점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도 가서 이 새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래요? 제가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안 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PM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저는 왜 강의를 잘 못하느냐면요. 제품도 알기 전에 막 사람들한테 한 잔 먹이고 막 이랬더니 이제 물어보면 들어가서 교육을 듣고 어디 보냈어요. 그냥 교육장으로. 그 가서 교육 듣고 너가 알아서 먹어. 이랬는데 가서 알아서 먹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재밌게 일을 하다가요. 제가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2년 만에 옮겼어요. 제가 옮겼습니다. 4층 건물. 제가 늘 어떻게 했냐면 1층은 카페, 2층은 우리 파트너들이 오면 마사지하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여자들은 마사지하러 가거나 이 머리 하러 가려면 시간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2층은 우리 파트너들이 머리하고 마사지하고 쉬는 3층은 우리 강의실, 4층은 우리 집, 5층은 저 옥상은 우리가 파티자 하는 자리. 이렇게 그냥 꿈을 꿨어요 그냥. 근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됐어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건물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서 진짜 신기한 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딱 2년인 거예요. 그 건물 가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할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나마 이제 PM을 선택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PM 가맹점도 해보고 이제 공급생활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파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그때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겪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PM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제품, 특화성, 가성비, 시장성, 재구매력, 실효성, 타이밍, 위험 부담 저는 이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권할 때 저는 저한테 권하러 온 분이 다단계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해라.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먹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홈피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홈피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딱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영 철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저하고 이제 너무 제가 추구하는 것 닮아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홈피에 들어가면 시스템 다 나와 있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 저는 말도 잘 못하니까 무조건 홈피 들어가서 너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걸 보고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경영 철학이 나도 건강해지고 그죠? 나눠 먹고 이웃도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 말이 좋거든요. 내가 아니가, 너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그래서 저는 경영 철학을 보고 제가 이걸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회사 브랜드 보고 했다고 그죠? 아무리 회사가 또 좋아도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안 좋으니까 회사가 접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회사를 갔을 때는 이미 선진국에 나가 있는 회사고 제가 검증할 필요 있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봤을 때는 특화된 제품이 진짜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봤고요. 그 다음에 특화성을 봤는데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 통과 다 돼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특화성이잖아요. 자, 만약에 아미를 한다, 안 그러면 애터미를 한다. 내가 머리를 감는데요, 샴푸가 떨어졌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구매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러면 급한데 내가 그걸 쓰겠어요? 샴푸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쿠팡 시키면 오늘 저녁에 시키고 내일 오는데 안 기다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제품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코로나 왔어. 어떻게 몇 달을 기다려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내 제품을 챙겨놓고 먹어요. 요즘 5대1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해갖고 너도 한 개 주고 했는데 이제는 안 줘요. 티켓도 그때 이걸 왜 사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티켓 못 샀어.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맞네 턱화성.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성비. 아무리 턱화성이고 제품 좋아도요 비싸면 못 사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한 개 팔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때 제가 진짜 어려울 때잖아요. 제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월 100만 원도 안 된, 월 100만 원 세를 주고 있었고 카드는 수입이 없으니까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토를 끊으라고 할 때 40만 원 끊어버리면 6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더니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한 달에 그때 12만 5천 원이었나 그래요. 한 달에 12만 5천 원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5천 원 있지 이러니까 이거는 카드 한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끊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토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성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47개국의 지사가 설립돼가 있고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알아서 들어주세요. 요람에서 뭐든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요람에서 뭐든가.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들이대 출신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져오다가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지인이죠. 제가 자주 가는 정육점에 좀 뚱뚱하더라고요. 그래가 이거 먹으면 좋다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영양제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기 너무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고 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임신했어 못 먹어.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엽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미쳤다. 이 엽산은 필수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파트너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임신해서 호수 꽂고 숨만 쉬면 그죠? 물만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재구매력입니다. 제가 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만에 보험을 받았댔죠. 그래도 처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수기 한 번 열면 못 넣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아미 샴푸 3개월, 4개월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집에 쓰는 것만 바꿔봐. 근데요, 생활용품 계속 10년만 안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점심 먹게 해서 밥 먹는 것처럼 재구매 끝내줍니다. 처음에 오토를 끊어가서 제가 이야기하죠. 이거는 너 혼자 먹는 3개월뿐이야. 근데 가서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신랑도 주고 애도 주고 그래서 다 먹었어. 3개월분을 한 달 만에 다 먹어버렸어. 그럼 어떡해? 너 3개월 오토 가격 안 줘. 그럼 어떡해? 너가 다시 너가 남편을 회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가족팩 이야기를 해줘서 가족팩을 이제 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내한테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알아도 돼요. 그냥 제대로만 먹이면 번져나가는 게 우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좋고요. 아까 가성비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요즘 가격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이제 파이토케미칼 요리를 해요 지금 하는데 파야프리카 한 개 3,000원. 네. 제가 깜짝 놀라 오이 한 개 2,5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하냐면 마트 가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딱 해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과일을요 토마토 1kg 짭짜리 토마토 2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56가지 들어가 있는 게요 하루에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성은 이제는 SNS 시대고요. 1인 가구 시대, 웰리스 시대고요. 이제 중시하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사 성장기에 있고 위험 부담이 없는 사이 지금 안정기에 거의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따라만 가면 돼요. 예, 우리 회사 가는 방향에 따라가면 회사에서 광고 다 해주죠. 광고비 안 나가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저께 누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 피해망인데 1,500만 원 빚어졌대. 미쳤나? 피해인데 왜 1,500만 원 빚어졌어요? 자 보세요. 사업성으로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예. 빌려도 주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먹어서 효과 보고 어떻게 해요? 가족 먹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 먹이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그래요. 왜 자존심만 상하게 남한테 가서 이걸 먹이는 이 제품 좋은 걸 가지고 왜 가서 구걸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거는 누가 먹는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할 때 옵티머 3종 제품 속에 너무 좋잖아요. 여기 3대 다단계 하고 있죠. 여기 할아버지,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다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종이고 이제 저는 요걸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시골이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거 설명 못 하는데 이건 설명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궁이 불 때잖아요, 그죠? 이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만 설명을 잘 해주셔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해주세요. 회장님을 하시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사셨으면 아궁이 아시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궁이 불 지피려면 그죠? 장작, 불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켜야 됩니다. 근데 그 산소가 어떻게 불을 지피주는 역할을 하겠죠?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 불이 꺼집니다. 그죠? 근데 불을 잘 태웠어요. 근데 재가 망사였어. 그죠? 어떻게 해요? 재를 두면 어떻게 불이 또 시들시 꺼지잖아요. 근데 재를 다 끄집은 항상 시골에 밥하고 재를 다 끄집어내죠. 그게 뭐냐면 리스토레이트가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재를. 저는 여기서 늘 그래요. 당신이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꼭 먹어야 된다면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리스토레이트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파워 칵테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양을 일단은 취하죠. 그리고 에너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운동 다 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먹고 빼줘야 돼요. 우리가 채우고 이제 비우고 채우라잖아요. 근데 비우진 않고 계속 채우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음식물 찌꺼기 바깥에 조금만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온도는 어떻게 장해?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이교 교수님 태초의 먹거리 책 꼭 보세요. 저는 그걸 1편에서 9편까지 다 들어서 파트너들한테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 들어라. 그래 주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섞는 것도 모르고 방구를 뻥뻥 끼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방귀가 냄새가 나면 그 안에 장이 썩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천지를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꼭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저는 요거를 다른 거는 제가 또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그죠? 식이섬유. 그래서 이걸 또 드실 때 혹시나 파워 칵테일을 먹었는데 변비가 걸린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물 많이 먹어라.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 저희 아버지가 85세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파워 칵테일을 태워서 빨리 안 먹고 나갔더니 이게 뻑뻑해지더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 먹으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수분을 얘들이 다 땡겨요. 그러면 이게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한 잔, 이게 파워 칵테일 먹기 전에 물 한 잔 먹고 또 먹고 물 한 잔 먹어줘라.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던 수분이 이제 찌꺼기를 모아서 배변으로 이제 빼내요. 근데 그걸 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얘네들이
수분을 잡아놓거든요. 그럼 또 이제 변이 딱딱해져가지고 나 파워 칵테일 먹는데 변비가 생겼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필히 물을 많이 드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인의 70%가 미네랄 부족하다는데 저는 이걸 먹고요. 이거 우리 아들내미 이제 돈 주고 먹겠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PM 강의를 들었을 때 크게 와닿는 건 없었고 그냥 먹는데 하도 이제 부산에 이제 세미나를 오라 그래 갔어요. 근데 지사 열릴 때 그때 이제 롤 부장님 계셨어요. 그때 이제 한희주 선수라고 유도 선수가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 제 아들이 이제 유도 선수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먹을 때는 우리 아들이 이거 먹으라면 안 먹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안 먹더라고요. 뭐 억지로 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내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안 먹였어. 먹지는 먹지 마 이랬는데 한희주 선수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제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회 나갈 때마다 가지고 가는데 체력 이제 감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에너지를 롤해야 될 때 이걸 꼭 챙겨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아들한테 이걸 먹이기 시작하면서 파워 칵테일은 제가 겁이 나서 안 먹였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 앉아 있는데 변 나오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들한테 먹였어요. 이게 왜냐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내요. 분노 조절.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거두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는 제가 와서 야 이거 먹으면 돈 1,000원 줄게. 저녁에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을 줬어. 7일. 그랬더니 7일 딱 주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돈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와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내가 태워 먹을게. 엄마 내가 먹을게.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전에는 태워주고 있는데 요즘은 자기가 태워서 나를 줘요.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그랬더니 엄마 태워서 내가 한 잔 드릴게요. 제가 너무 피곤. 그리고 운동 갈 때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칼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비타민 B까지 들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B 주사 맞으러 다니잖아. 그 돈 주고, 여기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가지씩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공부는 다 시키면 됩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머리에 들어가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말 안 듣습니다. 우리보다 다 똑똑해서.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세빙쌤 역할을 한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85세신데 갑자기 폐혈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셨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면 액티바이즈를 챙겼습니다. 챙겨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아버지는 이걸 진짜 열심히 드시거든요. 그래도 또 병원에 가면은 혹시나 의사 말 듣고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잘 드셨지만 그래서 아버지 의사가 만약 의사 말을 들을래요, 제 말을 들을래요 이랬더니 둘 다 말을 듣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서 응급실에서 제가 이걸 6스푼을 태워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을 옮겨가지고 제가 계속 드시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적어도 연세가 있으니까 6기를 입원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괜찮으셔가지고 3일 되니까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6일 정도는 입원을 해라. 연세가 있으시니까 폐혈증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 속으로도 조금 걱정은 했지만 아버지께서 계속 퇴원을 하신다 하시길래 그러면 아버지 퇴원합시다 해서 퇴원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아버지는 이걸 자국 동영상을 막 찍어놓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는 진짜 우리가 무기잖아요. 항상 갖고 다니시고 제가 일단 이게 가방에 제가 이걸 왜 갖고 다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3가지만 넣으셔도 진짜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액티바이즈 한 개 달라 그러고 뷰티 하나 달라고 하면 저는 안 팔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팝니다. 드시려면 세트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세트를 못 먹어봤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액티바이즈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못 먹었기 때문에 기본 먹고 이 손톱이라든지 이게 다 맞는 걸 보고 저는 보통 거의 다 기본 드시고 이 제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액티바이즈 드세요. 여유가 되시면 액티바이즈하고 3종 세트를 같이 권하고 좀 힘든다 싶으면 제가 아예 액티바이즈를 빼고 기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사먹습니다. 공부를 해서. 이게 네트워크이고 이게 우리 PM의 장점입니다. 내가 가서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찾는 거. 우리가 쿠팡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사지 쿠팡에서 오늘 뭐 좀 사세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제가 프랜차이즈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카페를 하고 있지만 이때하고는 이 마음이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PM에서 수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새가 안 나와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거기는 PM 식구들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고 했으면 지금 여기 못 옵니다. 그죠? 그거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면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할 때 넘게 점이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체인점 평균 창업 비용 1억 아무리 적어도 1억은 더 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30년 정도 창업 비용 이러면 매니저가 되잖아요. 평생. 그리고 시간과 돈을 바꾸는다 보면 돼요. 돈은 버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어도 수입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몸이 여기 있지만 전국이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수료 매출의 3%, 10%를 수수료를 이제 가맹비를 줘야 됩니다. 난 새벽 일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가맹점에, 그죠? 체인점에. 근데 이거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고용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종업원 없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약간의 비용은 주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이렇게 행복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필요 없고 성장과 함께 총경비 증가합니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세금도 그렇고. 근데 재택도 가능합니다. 이 휴대폰만 들고 가면 제주도를 가든 뭐 어디를 여행을 가든 그렇고 매장 운영 시간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7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카페. 어제도 7시 반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 이제 좀 가야 된다고 내보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이제 사업의 영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 영역이 전국 전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거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위에 체인점, 가맹점. 나는 계속 노예처럼 일하고 돈 쓸 시간도 없고 아프면 이제 병원 가 돈 다 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나의 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연배시고 한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꿈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꿈이 뭐세요? 꿈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가 오면은 항상 하는 말이 PM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뭐가 하고 싶었는지 니를 한번 찾아봐 가자. 그래서 제가 상담 나를 찾는 상담 목사님을 계셔요. 우리 포항에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모시고 가서 자신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한테서 저를 찾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상담하러 갔다가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거절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참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장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오늘 자발적으로 좋아서 왔지만 거절 못하고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저 사람 이제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하기 싫지만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가끔 피곤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찾아서 이제 근데 오늘 저녁에 가시면 다시 한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희 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나의 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내 인생 이야기를 꾸밈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외칩니다. 저 찬송 좀 잘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저는 그까지 안 가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성공은 자신의 만족이라고 생각. 크든 작든 내가 설정한 목표에 달았음. 저는 지금 성공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분식점을 하고 싶었는데 카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은 남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성공. 이게 성공이라고 그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좀 사진을 좀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사장님하고 여행 갔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걸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자신. 돈이라고 합니다. 돈, 건강, 그다음에 가족. 근데 외국에는 가족, 가족이래요. 그 자신. 그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가족, 건강, 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자신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때문에 슬픔을 감춰야 했고 내가 이렇게 아프면 우리 부모가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럴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수가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너를 보는 엄마도 행복하고 저는 그때부터 그리고 너만 생각해라. 그때부터 저는 저만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 이제 막 들이대 있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해야 자식들이 보면요 좋아요. 엄마가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자식들이 힘이 들잖아요. 부모님들도 힘이 들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면 되고 제가 힘들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하면 되고 그걸 계속 저한테 스스로 각인을 시켰더니 지금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건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니까 사람이 이러면 건강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요즘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또 건강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또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믿음의 동력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이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 게 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요.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돈이나 인간관계를 행복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일 역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절개가 됩니다. 건강할 때 많이 가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데 지키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 제가 사실은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1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어제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돈이 뭐라 저는 이제 돈의 속성을 읽으면서 이분의 내용이 돈에도 인격이 있다. 돈을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면 돈이 주인을 사랑해서 붙어 따라다닌다. 이번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돈 함부로 막 썼거든요. 돈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 3번 이제 바다까지 가보니까 요즘은 너무 소중해서 이제는 돈을 쓸 때 3번 물어보고 설하더라고요. 미식한 사람. 그래서 제가 3번 물어보고 씁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간단할게요. 바다까지 내려가 보면 올라갈 일입니다. 이거는요 안 가보면 몰라요. 우리 수영장에 수영해 보면은 빠지면 위험해서 막 가동치잖아요. 저 수영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강사님. 빠졌을 때는 힘을 빼고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가 바닥을 치면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물이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제 바다까지 가봤잖아요.
진짜 이 전기가 없어서 전기 끊겨봤고요. 밥이 없어서 라면을 먹어봤고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야 이거 나중에 추억이 될 거고 나중에 경험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다 힘드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뭐 힘드시고 죽을 맛이라. 죽을 마시면 자고 나중에 상담 한번 해요. 제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우리가 목표를 잡아라 하는데 목적 없이 목표를 잡으면 아니잖아 그죠? 그 목적에 내가 맞는 거 이루는 지향이나 이렇게 그리고 목적은 단계에서 나가기 위한 동기인데 내가 나름 행동을 하면 오래도록 지속되기 이제 이게 없으면요 그냥 목표나 목적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오니까 한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죠? 1시간 반 걸려. 목적지가 있을 때 왔잖아요. 목적지가 없었으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얼마나 허운데요. 제가 이제 교육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저 세상에 가면 갑자기 붕 떴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봐. 작은 집이 있으니까 누울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집이 돌아가잖아. 근데 갑자기 없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러면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에 떠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목표를 잡아놨 2023년도에 목표를 잡아놨는데 2024년에 제가 이걸 바꾸기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제 삶의 목적과 목표는 선교와 구제를 목적이고 챔피언 달성하고 하는 이거는요. 제가 직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PM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목적과 PM 사업을 하는 목적은 포항 아닌 전국 아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최종 목적은 우리 목사님하고 파트너하고 이제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복음 땅끝 예루살렘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 강의장 가면 이제 그 많은 게 있다더라. 종교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합니다. 그래서 PM은 나에게 꿈을 이루어줬다. 제가 늘 여행하는 게 꿈이라면 진짜 있잖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여기 두바이인데 저 두바이 3번 갔다 왔거든요. 이건 독일에서 갔다 왔고 옛날에 제가 두바이 TV에서 보면서 꼭 가야지라고 적어놨는데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거 보고 이게 돌아가요.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목표를 위해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 기부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 쓰시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6천만 투자해가 사는 게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파트너 밥도 해드리고 그거 이제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한 말입니다. 요리는 장비는 요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장비빨이라고 하죠. 요리 장비빨이라고 하죠. 요리 장비빨.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합니다. 근데 PM 사업은 경제 회복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고 부와 명예를 얻게 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명품 도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PM을 만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나에게 PM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전국에 요즘은 이제 제가 세미나 안 가니까 모르는데 이거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걸 만든 건데 제가 만들었더니 우리 딸내미가 좀 하여튼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명품 도구. 자, PM이 주는 유익한 부작용 6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1. 이뻐진다. 2. 날씬해진다. 3.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죠?
재수가 없으면 돈까지 번다. 더 재수 없으면 남들도 돈 벌게 한다. 라는 생각 본적은 자기가 공주인 줄 아는 불신앙에 걸린다. PM 만나서 이제 제가 저기 보면 재수가 없으면 돈까지 번다 이랬더니 우리 딸내미 엄마 재수가 있어 돈을 버는 거지 왜 재수가 없어 이러는 거야. 역설법이다. 그렇게 말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지. 여기는 이게 안 나오는 음량이 안 나오니 그죠? 네네 지금 그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음악이 원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가 아까 보시면 오해 저희의 모습입니다. 발등이 뭐이구나. 저희 모습이고 저희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당신이 가난하다면 부자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보라.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꼭 보여줘야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뒤 순서도 없이 이제 좀 시간을 오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님 그거 페이스북 인스타 어떻게 그거 하시는지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거 갖고 다니세요. 이거 다 사셨죠? 네. 제가 왜 이걸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요, 이거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이 가방을 사라고 했을 때 시커먼 가방 사구리 같은 거 그걸 왜 들고 다니 참 비실거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부산에 이제 시사상 이거 롤프 소롱 회장님 오셨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갔더니요, 그분이 이걸 탁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덕 그룹장 있죠, 우리 그룹장이 이거 탁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지사장이 이거 탁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기다릴 때 이거 탁 샀어요. 왜냐면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했는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 아까 뭐가 그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걸 갖고 다녀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걸 다 사게 했어요. 사게 했는데 들고 다니는 사람 있고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일반 사람들도 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갈 때 쓴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PM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때도 개인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소개를 하지 마라 그래요. 만약에 갑자기 소개를 했다 이러면 나가 모르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벌겋게 올라오고 이러면 당황해가지고 그죠? 근데 내가 확실히 먹고 공부하고 자신 있으면 먹여라. 그리고 누굴 먼저 먹이나 내가 먹고 가족 먹고 남편하고 두드려 패가 먹일 정도 있는 사람, 자존심 안 상한 사람 무릎 꿇고도 먹여라. 난 돈 주고 먹였다.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해 이런 사람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굳이 그런 사람 먹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내가 진짜 데리고 살고 싶으면 먹이지 말고 해주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어떻게 갖고 다니냐면요. 저는 항상 여기다가 우리 선생님 다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사장님 요 커피를 이렇게 이어 다닙니다. 항상. 그리고 여기 오메가3도 갖고 다닙니다. 오메가3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바로 시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피바이즈. 에피바이즈는 제가 이렇게 항상 어떤데 요는 오늘 새 거를 가져왔습니다. 갈 때 제가 귀한 사람 만날 때 새 거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새 거를 딴다고. 그래서 개봉을 해가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우리 보스도 신제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가방 갖고 오신 분 제가 이거 선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가방은 진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이제 또 신제품 드릴게요. 2개. 2개 가져가세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요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헬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전에는 이제 막 이런 거 처음에는 몰라서 좀 많이 줬는데 제가 다 경험해보니까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아주 귀한 거니까 아주 귀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인분을 드렸는데 물어봅니다. 안 먹었다면 빨리 해수해가 와야 됩니다. 저는 빨리 해수해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줄 때 샘플도 줄 때 여기에 이렇게 다 하시죠? 네, 하고 계시죠? 선생님 워낙에 하시니까. 하여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거의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빨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데모는 무조건 해줍니다. 커피 한 잔. 저희가 이제 커피를 어디 가면 한 잔 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우 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한 잔 드릴게요. 이러면서 아주 귀한 건데 그래서 바로 태워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먹고 난 뒤에 데모를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PM을 먹어라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해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있잖아요. SNS 다 하시죠? 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10년 전에 제가 쇼핑몰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거든요.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 빨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비쿼터스, 이노베이션,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근데 왔잖아요. 집에서 밖에서 작동 다 하고 있는 거죠. 혁신. 지금 우리 PM이 혁신이잖아요. 그때 저는 혁신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은 한 4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페이스북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페이스북을 망하고 있더라고. 야 그거 재밌는데 엄마도 좀 한번 해줘 이랬더니 만들어줬어요 계정을. 저는 계정도 잘 못 만들어요 지금도.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 보니까 이제 누가 페이스북 이제 가르쳐 준다고 이제 이렇게 떴더라고 페이스북. 그래서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 이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와가지고 막 배우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에는 앞에서 가르쳐줘도 못 가르치는데 그 줌으로 교육을 하자는 거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버렸습니다. 또 그래도 도전을 또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정이 뭔지는 알겠고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를 또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도 바빠서 원하는데 배웠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블로그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업장이 있으면은 연동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로 연락이 와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업장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놨더니 페이스북 보고 안 그러면 그 네이버 있잖아요. 보고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리고 또 그 저기 뭐지 그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거기도 사 먹다가 이제는 불안해서 못 먹겠다. 매장이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매장이 있네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전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한 명이라도 등록시켜볼까 싶어서 막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물어봐요. 지역이 어디십니까? 멀리다면 그 근방에서 이제 드시라고. 그렇게 관리를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포항이라고 하면 오세요 이래서 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꼭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데 좀 이렇게 빠른 데는 다 블로그 수업을 해요 이제. 그러면 SNS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필수예요 이제 필수. 그러니까 요즘은요 앱 같은 거 모르면 밥도 못 시켜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 같은 사람도 하니까 늘 그래 나도 하는데 누구는 내보다 훨씬 똑똑한데 왜 그게 답답해서 제가 맨날 이제 해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다 놓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근다하신 이는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요.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 꼭 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페이스북 연동을 해가지고 회사 광고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내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PM을 계속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타 그룹에 우리 PM 말고도 그 제품을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뭐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그냥 내가 일상생활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약에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이제 올린다든지 그 나의 어떤 생각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봐요. 다 나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저를 한다고 왔고 또 태초의 먹거리를 하면서 밴드를 보고 왔고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나자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어떻게 AI가 계속 돌려가 지가 나름대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딸내미가 30살인데 그때 이제 그 영상학과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니다 이제 바꾸긴 했는데 제가 파트너를 학교를 영상학과를 제가 보냈어요. 무료로 그 장학금 받고 내가 가라고 가서 나중에 배워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때 1인 미디어 시대가 온다 했거든요. 제가 그 진짜 빨랐죠. 20년 전에. 근데 지금 1인 미디어 시대 왔잖아요. 연예인들도요 돈을 많이 벌지만요 청중들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힘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와서 그리고 요즘은 공영 방송보다는 1인 미디어 유튜브 자기 유튜브 하잖아요. 그 유튜브도 잘 해놓으면요 수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분명히 유튜브도 개인 유튜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PM을 하고 있다면 내가 PM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살이 엄청 쪘었어요. 원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믿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기 가시는 속으로 저것까지 내가 하는데 진짜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집사님이 바뀌어야지. 집사님이 상품이 돼야지. 집사님이 뚱뚱하고 집사님이 그럼 누가 PM 먹겠느냐고. 근데 진짜 제가 살이 한 15kg, 12kg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보고 사람들, 친구들이 진짜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보면 지가 건강식품 하니까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었겠지. 이런 소리도 했대요. 근데 저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 근데 그 밥 진짜 많이 먹던데. 제가 이제 요즘은 먹는 건 안 올리는데 전에는 이제 파트너 집에 가면 저는 파트너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줘요. 윈윈이잖아요. 내 파트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럼 그가 음식을 먹고 제가 거기서 바로 찍어줍니다. 왜냐면 아까 드리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거를 항상 갖고 다녀요. 요걸 항상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가 밥을 먹으면서 찍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도 운영을 하는데 카톡방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방을 따로 해서 거기서는 다 공유를 해야 그래요. 같이 뭘 하는지. 그래야 파트너 집에다가 팔아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니는 그 정도 되니까, 니는 직급 갔으니까. 아닙니다. 저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한 사람 먹이고 또 이제 하긴 하고 가족이 먹는 집을 봅니다. 저는 가족이 먹는 집은요 사업도 하는데요. 가족 안 먹고 먼 데 가서 먹이는 사람들은요 사업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한 사람 제대로 먹여라.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옆에는 다 먹는다. 우리가 물결이 파도 돌 던지면 중간에서부터 퍼져나가지 밖에서 퍼져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장님 보면 진짜 부러워요. 얼마나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셔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어떤 게 와서 배울 게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지나보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진실은 어떤 이제 묻힐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심은 안 묻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까지 와서 또 나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서가 없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